안녕하세요. 외신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요, 외신이 보는 한국과 일본 대립의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한국의 일부 경제보복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보복을 시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난주부터 국내 뉴스에는 빠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긴장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외신들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뉴스 프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뉴스 시장에서는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크지만, 그런 가운데 일본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몇 가지 기사가 올라왔고요. 그 내용은 주로 국내 리서치 센터를 인터뷰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추가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다른 산업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 프로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이틀에 걸쳐서 블룸버그가 우리 한국과 일본의 대립에 관련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분쟁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역사적인 보복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뉴스의 파워를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블룸버그인데요. 그들의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동안의 대립 상황들을, 역사적 분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를 모르신 분들은 정리가 되는 계기도 될 걸로 보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이 블룸버그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이 일본 보상펀드를 해체했다. 어제 7월 5일 어제자로 실었고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미국의 뉴스들이 한국의 징용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국의 여성 피해자들, 이른바 위안부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웠고요. 다만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항변이고 저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제3국의 시각에서 보면 분쟁이나 이런 잡음 정도로 표현하는 것에 조금 서운하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국의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이해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행이었고요. 제가 서운했던 점이 이런 스파, 이런 부분입니다. 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역사적 문제에 대한 분쟁. 저희는 분쟁이 아니죠. 한국의 입장에서 분쟁은 아닌데, 블룸버그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답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제3국도 미국의 시각에서 또 제3국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립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지원재단을 해체했다. 재단은 2차 세계대전 중 범아시아 지역에 걸쳐 일본 제국군 사창가에 동원된 여성들과의 분쟁 해결 목적이었다. 이것이 아사히신문 보도발 내용이었다. 이런 정확하게 일본 제국군 사창가에 동원된 여성들이라는 정확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소재 수출을 지난주 목요일 강화했다. 점검 조치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에 대한 분쟁과 연계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블룸버그에서. 일본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요, 일본은 신뢰하는 축구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은 보상기금 해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겠다고 수석 관방부장관이 언급을 했다.
한국 쪽에서는 해체 등록은 접수되었으나 절차는 진행 중이고 기금의 주인은 불확실해서 지금 남은 돈이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1910년부터 45년 일본 한반도 식민지에 대한 적대감이 지난주 상승했다.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해드린 거니까 그냥 늦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일본 탄광과 공장에 보낸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질 회사들의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은 굉장히 분노했다, 자극받았다. 한국과 양국 관계 스탠드오프라는데 고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이 교착 상태라 할 수도 있겠죠. 교착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지역 방해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서의 일본과 한국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일본과 한국은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irreversible이라는 용어에 또 나오죠.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은 10억 엔을 잘못된 겁니다. 위안부를 보상하기 위해 기금으로 출연했고 아베 신조 수상의 사과를 전달했다. 양국 정부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2015년 그 합의에서. 지금까지 상황이었고요. 1. 강제 노동자 분쟁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달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한국인이 1910년 오타 났습니다. 부터 1945년 수많은 일본 기업들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식민지 기간 동안 노동을 했다. 1965년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 현재 가치 24억 달러 가치를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를 저리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은 오타났네요. 조약은 모든 청구권이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 궁핍한 한국은 경제적 전략산업에 이를 투자했고 한국 법원은 2018년 말 희생자들은 정서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판결했다. 2.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한국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피해자 10명에 대해 각 13만 4천 달러, 일본 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은 4명 원고에 대해서 8만 8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라 35만 6천 달러의 가치 일본 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합작 지분을 압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불법이라고 저지를 시도 중이다. 자, 일본의 보복은 일본은 정상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1965년 조약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기금의 공동 설립 제안을 한국이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했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필수적인 소재를 수출 제한하는 결정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결 상태의 70여 개 기업들에 대한 12개 이상의 소송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본토, 사할린, 남태평양 섬으로 탄광, 건설, 선박입니다. 선박 건조에 72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보낸 것으로 스탠퍼드 연구소 보고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 노동자가 사망했고 가족들 중 일부가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위안부 논쟁은 역사가들은 5만 명에서 20만에 이르는 여성들이 일본군 사창가에 강제로 봉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다고 하고요. 한국에 20여 명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2015년 일본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아베 신주상의 사과와 800만 달러 기금 출연 조건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은 반대했고 희생자들이 협의 없이 조인이 됐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저항으로 돈의 수령을 거부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을 폐쇄했다. 일본은 분개했고 이후에 문인상 국회의장이 2월 7일 일본 천황을 전범의 아들로 호칭하며 분쟁 종식을 위해 개인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은 사과 철회를 요구했고 아기히토는 4월 말, 금년 4월 말 퇴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상황은 악화될 것이냐? 과거에 양국 정상이 회담 취소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경제적, 군사적 결속을 깨는 선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12월에 한일은 군사적 분쟁을 발생시켰고 그때 정찰기 사건이 있죠. 한국이 일본 정찰기에 무기 조준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일본에 먼저 도발적인 비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를 할 의지를 표현했다. 블룸버그 뉴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일본 주장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양국의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철천지 굉장히 중요한 원한이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분쟁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미국 언론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상황이 과거 같지 않게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럼에도 한국 문 대통령이 여기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도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고요. 외신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니 붐!